60세 퇴직, 캠핑카 타고 떠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에 퇴직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곤 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로 60세에 퇴직한 한 분이 캠핑카 하나의 큰 꿈을 안고 떠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은퇴 생활에 대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해요. 1. 공감 가는 서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 그런데 왜 허탈할까? 많은 분들이 퇴직만 하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지? 라는 상상을 하죠. 저 역시 그런 환상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304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고 남들 눈치 보고 직장 상사 혹은 조직의 분위기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퇴직 후에는 정말 해방감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과의 관계 문제 등등.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인데 내가 겪게 되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걸 포기하고 캠핑카 생활까지 시도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며 좌절을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60세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캠핑카, 은퇴 라이프를 꿈꿨던 한 분의 사례예요. 이분은 연금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 건강도 자신 있었으며 가족들의 이해도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준비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낭만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떠났다는 점이었어요. 그 결과 정말 많은 것을 잃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이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이 가져다준 현실 충격. 퇴직자분들 중에 내 평생 소원이 캠핑카 타고 전국 돌아다니며 사는 거야 라고 꿈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캠핑카 여행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콘텐츠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이나 여행 잡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건강 관리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위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2-1. 경제적 부담. 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사례 1. 이동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의 함정. 아무리 퇴직금을 모아서 차를 샀다 해도 캠핑카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 캠핑장 이용료, 그리고 차량 정비 비용까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아는 60대 초반 퇴직자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연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출발하니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너무 잦은 겁니다. 캠핑카는 복합적인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작은 문제에도 수리비가 꽤 나가거든요. 씨는 매달 생활비도 줄여가며 어떻게든 버텼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적자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엔 정말 안 되겠구나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캠핑카 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리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결정을 해야 해요. 2-2. 건강 관리에 어려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몰랐죠. 사례 2급성 허리 통증으로 여행 중단한 B씨. 50대와 60대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 문제예요. 가만히 집에서 생활할 때는 괜찮았는데 장시간 운전을 하고 캠핑장을 옮겨 다니고 장비를 설치하고 정리하고 이게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알고 지내던 B씨는 나는 평소에 큰 병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캠핑카 여행 정도는 거뜬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해보니
매일 같이 운전하고 몸 쓰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온 거예요. 특히나 캠핑카 침대가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만큼 편안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면서 급성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B씨는 여행 반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졌어요. 본인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집에 있을 땐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자고 먹으니까 건강 상태가 괜찮았는데 막상 이동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 여행이나 활동적인 라이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3. 사회적 고립감 혼자라는 느낌이 이렇게 무섭다니. 사례 3. 인간관계 단절에 우울감을 느낀 CC. 마지막으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퇴 이후에는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관계가 축소돼요.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면 분명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도 많지만 그 생활이 길어지면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CC는 퇴직 후 1인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너무 행복해. 드디어 내 시간을 100%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하고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우울하고 허전한 감정이 커졌어요. 낯선 곳을 돌며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만으론 정서적 유대감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나 혼자 세상에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퇴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낼 친구나 지인들 또는 지역사회 활동 등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만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캠핑카 생활이 주는 낭만은 순간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탱해줄 사람들의 존재가 없으면 금세 외롭고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3.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4. 캠핑카나 은퇴 후 여행 생활은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재정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현실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의 꿈을 실현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낭만만 있으면 되지 라는 식으로 실행에 옮기면 앞서 말한 세 가지 문제 경제, 건강, 사회적 고립을 뼈저리게 겪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정 계획부터 꼼꼼하게 세우기, 고정 지출 보험료, 생활비, 대출이자 등 캠핑카 유지비 기름값, 수리비, 캠핑장 이용료, 통행료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계획보다 여유 자금을 넉넉히 잡아두는 게 좋아요. 차량 고장이나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리스크니까요. 건강 상태 체크하고 이동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기. 평소에 아프지 않았더라도 장시간 운전이나 야외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고혈압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처음엔 무리하게 전국 일주를 계획하기보다 집 근처에서 12주가량의 단기 여행부터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체력과 몸 상태를 파악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취미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두기. 은퇴 후에 갑자기 혼자가 되면 생각보다 우울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가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나 지역 사회활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찾아요. 4. 마무리하며 우리의 은퇴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결국 은퇴라는 건 우리가 인생에서 휴식을 가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도 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부터는 내 삶을 온전히 주도해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균형감 있게 즐길 수 있느냐겠죠. 오늘의 이야기 60세 퇴직, 캠핑카 타고 떠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라는 자극적인 문장 뒤에는 결국 준비 부족과 현실적인 검토 부족이란 교훈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오래 꿈꿔온 일이더라도 막상 실행할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기 점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나 60대시라면 혹은 그 연령대에 가족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체력, 재정,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꿈은 정말 소중하고 꼭 이뤄야 할 가치가 있지만 그 꿈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장치도 함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은퇴 후에 더 멋지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건강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균형 있게 잘 관리하면서 캠핑카 여행을 즐기는 멋진 은퇴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때는 아마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 라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조언과 경험이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이 왔다. 퇴직하기 전까지 나는 회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직원들의 채용과 평가,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팀장이었다. 누구를 뽑고 누구를 승진시킬지 결정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이력서를 검토했고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퇴직 후 이력서를 제출하는 입장이 되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200곳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내가 면접에서 탈락한 것도 아니다.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 내가 신입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회사에 있을 때는 나름 인정받았지만 정작 내가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내 경력이라면 어디든 받아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중장년층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퇴직 후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59세 인사팀장의 충격 이력서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59세 어씨는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200번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이 제한 대부분의 회사는 40대 후반만 넘어가도 채용을 꺼린다. 50대 후반은 더욱 힘들다. 경력 과다 중소기업에서는 과거 대기업 경력을 부담스러워한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나이 많은 경력자보다는 젊은 인재를 선호한다. 업무 적응력 의심 과연 3040대가 주축인 회사에서 59세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이처럼 현실은 냉혹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해결책 1.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찾기. 어씨처럼 경력자라면 무조건 취업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 컨설팅 앤드 강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는 컨설팅이나 강의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프로젝트 베이스 계약직,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면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계약직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타트업 및 1인 기업 경험이 많다면 자신의 역량을 살려 창업을 고려할 수도 있다. 요즘은 1인 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씨는 이후 컨설턴트로 전향하여 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다. 3. 사례 20-30년 공무원 경력자, 퇴직 후 막막했던 현실. B씨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했다. 공무원 생활 동안 그는 행정 업무에 능숙했으며 조직 운영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지원했을 때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못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방식이 다소 느리고 변화에 둔감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B씨는 이를 깨닫고 직접 행정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행정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교훈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력을 살려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사례 3. 58세 퇴직자, 은퇴 후 편의점 알바를 하며 얻은 교훈. C씨는 58세에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면 기회가 온다. 그는 이후 점장으로 승진하며 점포 운영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교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은퇴 후에는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도 있다. 5. 퇴직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퇴직 후 막막한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일퇴직 후에도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익혀라. 인사팀장이었다면 HR 컨설팅이나 강의로 전환 가능. 공무원이었다면 행정 컨설팅, 문서 작성 대행, 강사 활동 가능. 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만들어라. 은퇴 후 최소 23년간의 생활비는 확보해야 한다.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 50대부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기회가 온다. 동종 업계의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 결론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퇴직이 끝이 아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삶이 우리를 버린다. 나이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의 일을 찾아야 한다. 기존 경력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BCC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막막할 뿐이다. 은퇴 후에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6.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 우리는 평생 직함으로 살아왔다. 팀장입니다.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이름이 사라진다. 퇴직한 순간부터 더 이상 인사팀장이 아니라 그냥 59세 김이 된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온다. 내가 과연 누구였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이런 고민이 시작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오랫동안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겪는 정체성 혼란이 더 크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은둔형 외톨이가 된 60세 부장. D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개월 만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하루 종일 집에서 뉴스만 보고 밖에 나갈 일도 없었다. 동창 모임도 가기 싫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바깥과의 단절이 시작됐다.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그는 그저 나 혼자 있고 싶다며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하는 은퇴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퇴직 후 한동안 방황했지만 강의를 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D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교훈 퇴직 후에도 내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 7. 퇴직 후 관계 단절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일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뚝 끊긴다.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바쁘다. 사회적 모임도 점점 멀어진다. 퇴직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사례 55세 조기 퇴직자,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지다. I씨는 55세에 조기 퇴직했다.
처음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내 왜 집에만 있어?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와. 자녀 아빠가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집에서 가족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대화도 줄어들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는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진다. 8. 퇴직 후 돈 관리 연금만 믿고 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다. 연금만 믿고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건 쉽지 않다. 사례 62세 퇴직 공무원,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하다. FC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살 계획이었지만 막상 은퇴 후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졌다. 의료비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생활비 연금이 나와도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빠듯하다. 가족 지원 손주 돌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는 결국 퇴직 후에도 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 프리랜서 컨설팅을 시작했다. 한 달에 몇 건만 맡아도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연금 부족 문제도 해결됐다. 교훈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퇴직 전부터 추가 소득원을 고민해야 한다. 9.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불안하고 우울할 뿐이다. 1. 정체성 회복.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은퇴 후에도 내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관계 유지.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야 한다. 3. 경제적 준비.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고민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다. 퇴직 후 그냥 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점점 무너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정년 퇴직을 앞둔 59세,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별다른 사고 없이 퇴직까지 무사히 왔다.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꽤 든든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다. 어디서 오는 불안인지, 왜 자꾸만 허전하고 두려운 건지 이유를 몰라 더 답답하다. 연금도 있고 큰 빚도 없는데 왜 불안한 걸까? 사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퇴직 후 삶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그 묘한 공허함과 불안함.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1. 연금은 기초일 뿐 절대 완성이 아니다. 매달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례 1. 60세 퇴직한 교육지원청 사무관, 연금만으로는 답답했어요. 이분은 월 21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하겠지 싶었지만 막상 써보니 예상외로 빠듯했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매달 150만 원은 나가고 병원비나 부모님 용돈까지 포함하면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연금은 생존은 가능하게 하지만 삶의 여유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행, 문화생활, 자녀 결혼 비용, 취미활동 등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삶을 누리려면 연금만으론 어렵습니다. 2.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의 공허함.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것도 문제예요. 현직에 있을 땐 늘 바빴죠. 회의, 보고서, 출장, 쉴 틈도 없었어요. 근데 퇴직 후엔 하루 종일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이 반복됩니다. 사례 2. 59세 퇴직하고 하루 16시간이 텅 비었어요.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은퇴 후엔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지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시간이 공포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자기 자리를 잃은 느낌, 사회와 단절된 기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허무함. 그 결과는 뭘까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만 보냅니다. 이게 며칠, 몇 달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죠. 은퇴 후에는 돈보다 시간 사용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요. 3. 관계의 변화. 그것도 연금만으로는 해결 안 돼요. 또 하나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건 관계의 단절이에요. 직장 동료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깁니다. 친구들은 아직 현역이고 자녀들도 바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사례 3 퇴직 후 3년 차 인간관계가 다 끊겼어요. 교육청에서 30년 근무한 김모 씨는 퇴직 후 12년간은 친구도 만나고 동기 모임도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모임도 뜸해지고 자신도 점점 나서기 싫어졌다고 해요. 내가 빠지든 말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슬퍼요. 이 말이 너무 뼈 아팠어요. 은퇴 후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오래 있으면 자기 안으로만 파고드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점점 삶의 의욕이 사라져요. 결국 연금 200은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구조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금 외 수입원을 만들자. 퇴직 전에 월 3,050만 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부업, 자격증, 소소한 일거리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그 돈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시간 계획을 세워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뭐 할 건지 정해두세요. 운동, 봉사, 독서, 작은 일거리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다시 설계해야 해요.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활동 등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소속감이 있는 곳을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해요. 마무리하며 연금 200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내게 퇴직 후 삶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시간과 관계, 그리고 나만의 일이 있어요. 진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퇴직 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금은 기초이고 삶의 여유는 내가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막상 퇴직해보면 진짜 문제는 연금이 아니라 내 삶의 설계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이 불안한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준비. 연금 200만 원을 받는 은퇴자가 왜 불안할까? 이 질문의 핵심은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구조의 부재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인 기반은 물론이고 정체성, 사회적 관계, 시간, 사용 방식까지 모두 바뀌기 때문이죠. 그럼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3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경제적 설계, 일과 시간 관리, 사회적 연결망 복원입니다. 1. 경제적 설계. 연금 외에 수입원이 심리 안정장치가 된다. 퇴직 후의 경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생활의 전부가 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한계는 분명하다.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주택 보수 등 갑작스러운 지출엔 취약합니다. 쓰면 줄지 않는 돈이 아닌 정해진 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소액 부업, 글쓰기, 유튜브, 블로그, SNS 활동, 강의 등 지식 기반 수입을 설계하세요. 소형 자영업 창업보다는 작은 노점, 주말 장터,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리스크가 적은 모델 추천. 임대 수입. 방 하나를 단기 임대하거나 주차 공간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의 소규모 부동산 수익 모델 고려. 핵심은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원입니다. 금액보다 내가 스스로 벌 수 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일과 시간 관리 은퇴 후에도 일상 루틴은 반드시 필요하다. 퇴직 직후 가장 흔한 현상이 무기력입니다. 하루가 길고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간표 없는 삶은 곧 멘탈 붕괴로 이어진다. 일과표가 사라지면 삶의 리듬도 무너집니다. 목적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곧 우울감, 불안장애, 무의욕 등 정신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루 일정표 작성 습관화 오전 운동, 점심 독서, 오후 봉사, 저녁 취미 등 정해진 루틴을 만들자. 작은 프로젝트 시작 책 쓰기, 원예, 유튜브 제작 등 목표 있는 활동을 설계할 것. 학습과 성장 유지 온라인 강의, 지역 평생교육, 독서 모임 참여 등을 통해 뇌 활성 유지. 퇴직 후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성과 무관해도 괜찮습니다. 단, 나를 성장시키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3. 사회적 연결망 은퇴 후 외로움은 건강과 생존의 위협이 된다. 관계의 상실은 은퇴 후 가장 간과되는 리스크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단절, 사회적 역할 상실, 친구들과의 거리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보다 더 큰 사망 위험 요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29% 높인다. 하버드대 연구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건강도 아닌 인간관계였다. 해결책은 취미 기반 커뮤니티 참여 사진, 뜨개질, 자전거, 봉사활동 등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이 최고의 연결고리. 가족 외부의 관계 확장 자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 일일 일소통 실천 가까운 지인, 옛 동료, 가족에게 하루 한 번 문자나 전화로 소통을 이어가는 습관. 은퇴 후 가장 큰 힘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은 연금보다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결론 연금은 은퇴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 관계, 자존감입니다.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기반은 그 설계도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퇴직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연금 외에 의지할 수 있는 수입은 있는가?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루틴이 있는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곁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분명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인생 이막을 직접 설계해 보세요. 조기 은퇴 준비는 현대인의 삶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기 은퇴에 대한 로망을 품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주요 사실들을 다루고 이를 통해 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충격적인 사실 비용은 예상보다 더 많다.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현재 생활비만 계산하고 향후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인 민수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충분한 저축이 있다고 자신하며 계획을 실행했지만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의료 문제가 발생해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예정보다 더 빠르게 저축을 소진하게 되었고 경제적 불안감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증. 조기 은퇴 후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은퇴 전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 관계가 끊기게 되면 개인은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55세의 수지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꿈꾸며 조기 은퇴를 결정했지만 몇 개월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점차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수지 씨는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늘어난 시간과 감소한 인간관계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기 은퇴 준비에 있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사례 직업이 아닌 정체성을 잃다. 많은 사람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 은퇴 후 많은 은퇴자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58세에 은퇴한 김 씨는 직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무력감과 함께 내가 누구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작은 프로젝트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초기에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기 은퇴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 찾기. 조기 은퇴 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활동을 계획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은퇴 후 목표와 일정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조기 은퇴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회적 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충실한 계획과 지속적인 준비만이 성공적인 조기 은퇴의 열쇠입니다. 조기 은퇴의 준비는 단지 언제 은퇴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도전들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4. 계획의 유연성. 예기치 않은 변화를 대비하라. 조기 은퇴를 계획할 때 흔히들 한 가지 계획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상황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의 변화, 건강의 악화, 개인적인 사고 등은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일찍 그만둔 57세의 민철 씨는 예상했던 주식 투자 수익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 대폭 줄어들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철 씨는 결국 은퇴 후 재정 상황을 재조정해야 했고 부업을 시작하며 상황에 맞춘 새로운 재정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를 통해 유연한 계획과 다양한 수익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5. 심리적 준비. 은퇴 후의 자존감 유지. 은퇴 후에는 직업과 함께 자신의 자아도 잃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는 성취감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공허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자존감을 유지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혜진 씨는 처음에는 이를 통해 느꼈던 자부심을 잃고 힘들어했지만 지역 봉사활동에서 새롭게 역할을 맡으며 다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그녀는 타인을 도울 때 느껴지는 보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자아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의 가치. 조기 은퇴 후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혼자만의 은퇴 생활은 오히려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커뮤니티에 속하거나 기존의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4세에 조기 은퇴한 영수 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활력을 얻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다양한 취미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은퇴 후의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영수 씨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로움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류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7. 경제적 대비 포트폴리오 다각화. 재정적 준비는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퇴 자금을 저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경제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소액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분산시킨 은수 씨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다각화를 통해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기 은퇴는 큰 결단이며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교류, 유연한 계획, 경제적 대비 등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례들처럼 현실적인 대비책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